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창원의 심층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형관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프로젝트에 좀 수상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사실 여기 설 자리가 좀 아닌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주인공이라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자라는 이유로 여기 서서 저희 작품이 어떻게 좀 기획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위주로 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저희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요. 이 지방소멸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2014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국내에서도 논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 심각하다, 약간 이런 논의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문제의식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 이게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고 지방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기를 좀 수도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기획을 할 때 지방소멸 너 뭐 아는 거 뭐냐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시골 마을에서 뭐 마을 사라지는 이야기 아니냐, 수도권에 사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희 취재진이 좀 판단을 하게 됐고, 그 판단의 근거로 저희는 언론 보도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 1월 달에 보도한 케이스인데요. 그 지방소멸 아이템 다루면 대부분 보도가 좀 비슷합니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는 보도량이 많지는 않고요. 최근엔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좀 그렇지 않았고, 지역 언론에서 다루는 보도는 시골 마을 사라진다, 약간 이런 겁니다. 약간 리포트 1분 40초로 치면은 패턴 좀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데, 뭐 시골 마을 가서 빈집들 좀 보여주고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좀 듣고 그러면서 거시적인 통계로 마무리하는 약간 이런 고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게 좀 대중들한테 하여금 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좀 축소 보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상을 축소해서 인식하게 되는 프레임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템 진행할 때는 좀 다르게 가보자라는 게 저희 취재진의 목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보도 위주가 아닌 심층 보도 위주로 좀 가야 된다라는 좀 결론을 갖게 됐고, 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심층 보도로 가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심층 보도, 조사의 영역이 가장 세밀하게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자라는 결론을 냈고, 처음에 목표를 굉장히 거창하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소멸의 현 주소가 어떤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다 보자라고 이때 결정을 내렸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살펴보자였습니다. 해서 넘기면, 애초 이 프로젝트는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기자들이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의 땅이라는 프로젝트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53분 분량이거든요. 53분 안에 그 지방에서 소멸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취재했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지금 이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과 그다음에 텍스트 그리고 뭐 데이터를 활용한 3D 시각화물을 통해서 뉴스를 조금 더 신선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던지는 그런 도구로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게 특정한 팀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좀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던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화면도 사실은 저희가 좀 디테일을 넣는다고 넣은 건데, 나사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거든요. 불빛이 이제 수도권과 이제 대도시권 위주로만 밝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몰려 있고 나머지는 소멸되고 있다는 거를 좀 상징화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영상물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서 3년 동안 1000여 명의 청년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 4곳은 인구가 줄어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면 그 지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30년 안에 30% 가까운 자치단체가 없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어요. 전부 초원으로 가고 사람도 안 다녀. 3만 명이 안 되는 자리에 상가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공실이 지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원이 없다고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죠. 목숨마저도 차별을 정부에서 한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이 이미 거의 완성 단계예요. 사망만 존재하는 거죠. 한가롭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공멸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에 가면은 처음 나오는 그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이게 영상을 뭐 제가 이유 없이 넣은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 내에서 그런 의도로 저희가 좀 영상물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페이지 화면에 몇 개 캡처해서 이렇게 제가 삽입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이런 카드 뉴스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욕심을 좀 많이 부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희 당시 목표는 좀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입체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저희 페이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그 사용자 경험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그 마우스 스크롤이나 클릭 등 독자한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 개발자 팀원분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고요. 글쓰기 역시도 저희가 분량 조절을 맞춰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현장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좀 세밀한 데이터로 좀 받고 싶어서 이제 통계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받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렇게 거치고 나서 엑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결과물들이 있지만 뭐 세출 예산 부분이라든가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가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시각화가 가능한 것 위주로만 축약을 조금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가 전달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 사례들이 이겁니다. 이 빈집 지도는 사실은 그 시사인에서 이미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문을 좀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그때 좀 차별화 두고 싶었던 포인트는 읍면동 단위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사는 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도록 설계를 했고요. 소멸 위험 지도는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데이터가 좀 자세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님 통해서 제가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빈집 지도랑 소멸 위험 지도가 말하는 거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뭐 소멸이 지방에 많이 되고 있다, 이게 전부인데 왜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넣었냐면은 그 소멸 위험 지도에서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만 이제 그 지수가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빈집 지도와 소멸 위험 지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함께 넣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든다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카토그램 지도라고, 카토그램 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역의 면적의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아이디어 차용은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장짜리 단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보고 이거를 이제 시계열로 입체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 정제랑 분석 작업은 196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부 다 진행을 끝 마쳤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인터넷 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시기별로 66년, 80년, 90년 해서 그 지도의 변화상을 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건 뭐 에피소드인데 저기 보시면 독도 있잖아요. 독도를 데이터로 표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럼 독도 너무 작은데 그냥 빼면 어떨까요? 했다가 이제 또 약간 독도가 없어지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디테일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이외에도 뭐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모습을 3D로 시각화한 것, 그러니까 줄 한 줄 한 줄이 인구의 이동을 표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도 같은 것들은 뭐 히트맵이나 뭐 리플렛 등을 이용하는 것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저희 다큐멘터리 클로징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게 광고기획자 이재석 씨께서 저희한테 만들어주신 건데, 서울만 이렇게 남아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각화의 힘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엑셀로 표현해서 분석을 마치더라도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은 효과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처럼 많은 데이터 시각화물들이 좀 정제된 분석을 통해서 잘 나올 수 있었으면 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사실은 뭐 지인 통해 가지고 섭외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 차례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줌이나 전화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도 좀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는 보통 신문사 위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중앙 언론 위주로 그런 것들이 지역에도 좀 많이 퍼져가지고 또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